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 약 부작용은 없을까?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 사실 치매약에 대한 걱정 정말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진실 5가지를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대로 알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진실 첫 번째입니다. 치매약은 완치약이 아닙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치매 치료제는 병을 완전히 고치는 약이 아니라 증상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을 늦춰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의학신문의 전문의 칼럼에서도 치매 약물은 인지 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기억력이 극적으로 좋아지길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이 약의 진짜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실 두 번째, 소화기 부작용입니다. 치매약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종류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인데요. 쉽게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들이에요. 이 약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식욕 감소 같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대한약사회 드럭 세이프티 리포트에 따르면 이런 증상들은 특히 복용 초기에 그리고 용량을 늘릴 때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복용을 지속하면서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 직후에 약을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해서 용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쓰면 훨씬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진실 세 번째입니다. 심장과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의 약은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심장 박동이 느리신 분들 또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다가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처방받으신 의사 선생님께 바로 말씀해 주세요. 반면에 치매약의 또 다른 종류인 메만틴은 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드물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두 약 모두 심혈관 관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본인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 네 번째, 수면과 행동 변화 부작용입니다.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오히려 너무 졸리다거나 꿈을 유독 많이 꾼다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도네페질 같은 약을 저녁에 드셨을 때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식욕이 줄거나 기분이 가라앉거나 흥분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가 보인다면 이것도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진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치매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디멘시아 뉴스가 인용한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치매약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 인지 기능이 빠르게 악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에 쌓여있던 약효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꾸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치매 치료에서 지속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치매약을 처음 복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주세요. 치매약은 다른 약과 함께 드실 때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들, 예를 들어 일부 방광약,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치매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장 질환이나 위궤양 병력을 반드시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 몸무게와 식사량 변화도 중요합니다. 치매약은 체중 감소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이미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꼭 챙겨서 말씀드려도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매약을 잘 복용하는 실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소화기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식사 직후에 약을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메스꺼움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새로 시작했을 때는 처음 4주가 적응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가벼운 불편감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을 수첩에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셋째, 수면 문제가 생긴다면 아침 복용으로 시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넷째, 가족분들도 함께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 본인이 미처 모르고 지나치는 변화를 보호자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약물적 접근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걷기 운동, 사회적 활동 유지, 인지 자극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약물과 함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매약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함께 챙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약과 생활 습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치매약은 완치약이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약입니다. 둘째, 소화기, 심장, 수면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부작용이 두렵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걱정되실 때는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먼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과 그 가족분들 모두 힘드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연구로 확인된 생활 습관 유덤까지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알쓸건강이었습니다.